봄은 다시 왔다. 그러나 이번 봄은 조용했다. 도시의 골목마다 새로 생긴 빌딩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그림자 속에서 김 씨는 하루를 마무리했다. 수는 긴 병원 생활 끝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몸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당신이 운전할 땐 창문을 조금만 열어요. 바람이 너무 세요. 그래, 이제 그만두려고. 진짜로요? 응, 이제 도로보다 당신 얼굴이 더 보고 싶어.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심이었다. 그날 밤 그는 택시 번호판을 반납했다. 사무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젊은 동료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은퇴 후 두 사람은 도시를 떠났다. 순의 몸에 맞는 공기와 김 씨의 마음에 맞는 조용함이 필요했다. 들은 경남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오래된 한옥 한 채, 기와 사이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그 집의 마루는 낮았고 부엌에는 나무 냄새가 났다. 이사 첫날 수는 창문을 열고 말했다. 이 냄새 참 좋다. 무슨 냄새? 세월 냄새. 그게 좋을까? 좋아요. 사는 냄새보다 덜 급해서. 김 씨는 웃었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급한 게 아니지. 그날부터 둘의 하루는 느리게 흘렀다. 새벽엔 닭울음 소리로 눈을 떴고 낮엔 마당에 나와 차를 마셨다. 해가 지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밥을 먹었다. 그 리듬이 두 사람의 심장 박동과 비슷했다. 수는 텃밭을 가꿨다. 가지, 상추, 고추, 쪽파. 씨앗을 심으며 말했다. 이건 여름까지 먹을 수 있겠네. 그럼 나는 여름까진 살아야겠네. 당신은 가을까지 살아야 해요. 내가 김장 같이 담가야 하니까. 그 대화가 농담처럼 들려도 그 안에는 서로를 붙잡는 약속이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쌓였다. 순의 손은 점점 더 마르고 김 씨의 눈은 더 자주 젖었다. 밤마다 그는 혼잣말로 기도를 했다. 오늘 하루만 더 같이 눈뜨게 해달라. 그 기도는 단신했지만 간절했다. 하루를 연장하는 대신 인생을 조금씩 덜어내는 듯 했다. 어느 날 마을 초등학교에서 봄 운동회가 열렸다. 김 씨와 수는 언덕 위에서 아이들을 구경했다. 빨간 깃발, 하얀 운동복, 흙먼지. 아이들의 함성이 봄바람에 섞였다. 순이 말했다. 우리 딸 어릴 때도 저랬죠? 학교 끝나면 맨발로 뛰어다녔지. 그땐 우리가 참 젊었어요. 지금은 다 젖은 꽃 같아요. 그래도 향은 남았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김 씨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피가 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는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벚꽃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다. 당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모르지. 근데 모르니까 더 소중하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난 오늘이 참 좋아요. 수는 텃밭을 가꿨다. 가지, 상추, 고추, 쪽파. 씨앗을 심으며 말했다. 이건 여름까지 먹을 수 있겠네. 그럼 나는 여름까진 살아야겠네. 당신은 가을까지 살아야 해요. 내가 김장 같이 담가야 하니까. 그 대화가 농담처럼 들려도 그 안에는 서로를 붙잡는 약속이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쌓였다. 순의 손은 점점 더 마르고 김 씨의 눈은 더 자주 젖었다. 밤마다 그는 혼잣말로 기도를 했다. 오늘 하루만 더 같이 눈뜨게 해달라. 그 기도는 단신했지만 간절했다. 하루를 연장하는 대신 인생을 조금씩 덜어내는 듯 했다. 어느 날 마을 초등학교에서 봄 운동회가 열렸다. 김 씨와 수는 언덕 위에서 아이들을 구경했다.
빨간 깃발, 하얀 운동복, 흙먼지. 아이들의 함성이 봄바람에 섞였다. 순이 말했다. 우리 딸 어릴 때도 저랬죠? 학교 끝나면 맨발로 뛰어다녔지. 그땐 우리가 참 젊었어요. 지금은 다 젖은 꽃 같아요. 그래도 향은 남았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김 씨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피가 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는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벚꽃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다. 당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모르지. 근데 모르니까 더 소중하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난 오늘이 참 좋아요. 그의 여름, 순의 병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예고가 없었다. 아침까지 텃밭에 나가 고추를 따던 그녀가 점심 무렵 갑자기 주저앉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통증은 줄이겠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아껴야만 눈물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수는 병실에서도 여전히 농담을 잃지 않았다. 여보, 이게 다 고추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심었잖아요. 내가 탓이네. 그러게요. 그래도 덕분에 매운 인생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웃음은 여전히 그를 살게 했다. 며칠 후 의사가 말했다. 요양시설로 옮기시죠. 집보다 낫습니다. 그러자 순이 단호히 말했다. 싫어요. 집에서 간호하기엔 위험합니다. 그래도 집이 좋아요. 그녀는 김 씨를 바라봤다. 당신, 나 집으로 데려가요. 김 씨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의사는 말없이 자리를 비켰다. 그 손은 약했지만 아직 온기가 있었다. 며칠 뒤 집에 돌아온 수는 마루에 앉아 햇살을 받았다. 바람이 커튼 사이로 드나들었다. 이제야 살 것 같아요. 그럼 요양은 무슨 요양이래? 그러니까요. 난 이게 요양이에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구름 어디 가는 걸까요? 몰라. 바람 가는 대로 가지. 우리도 언젠가 저 구름처럼 가겠죠. 같이 가면 되지.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정말 같이 가줄 거예요? 그래. 당신이 가는 곳은 나도 가야지. 그럼 나 먼저 가면 당신은? 조금 늦게 따라가면 되지. 조금? 조금만. 그녀는 웃었다. 그럼 나 천천히 갈게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 김 씨는 잠든 아내 옆에서 라디오를 켰다. 스피커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곡은 두 사람이 젊을 때 즐겨 듣던 그리운 바다. 그는 아내의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피부는 얇고 핏줄은 희미했다.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세월 냄새가 나네. 가을이 깊어질 무렵 바람이 자주 불었다. 마을의 나무들은 순서대로 잎을 떨구었고 텃밭의 고추는 붉은 채로 서서히 말라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기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 씨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래된 시계처럼 마음이 덜컥거렸다. 수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밥보다 햇살로 하루를 버텼다. 숨이 가빠지면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럴 때마다 김씨는 물컵을 내밀었다. 물 좀 마셔요. 이제 물도 무겁네요. 그녀는 웃었다. 웃는 법을 잃지 않았다. 그 웃음이 김씨를 버티게 했다. 딸이 내려온 것은 그 무렵이었다. 사울 생활이 바빴던 딸은 어머니 병세가 심각하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왔다. 손자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 내리자마자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울긴 왜 울어? 안 죽었어. 순이 말했다. 그 말에 김씨는 웃어버렸다. 눈물이 나는데 웃음이 먼저 터져 나왔다. 그날 밤 김씨는 방 안 책상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노트에는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생활비, 약값, 전기세, 보험. 그리고 그 아래 낯선 글씨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어떻게 살 건가요? 그 문장은 순이의 필체였다. 그녀가 몰래 쓴 일기였다. 김씨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더듬었다. 글자마다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노트를 덮지 못했다. 이튿날 새벽, 바람이 유난히 세찼다. 기와가 흔들리고 대문이 삐걱거렸다. 수는 밤새 기침을 했다. 김씨는 옆에서 수건을 적시어 그녀의 입술을 닦았다.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런가 봐요. 바람 탓이네. 그래요. 뭐든 바람 탓이에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여보. 응. 바람이 불면 그건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바람이 자주 불면 당신이 많이 오는 거네? 응. 많이요.
며칠 뒤 수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은 오래 버티기 힘들 겁니다. 김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미 먼 곳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병실에서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여보. 응. 이제 당신도 조금은 쉬어요. 무슨 소리야? 나 없다고 너무 아파하지 말아요. 그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자신의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손등 위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병실 창문이 열렸다.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순의 머리카락이 살짝 떨렸다. 김 씨는 그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속삭였다. 당신, 아직 여기에 있죠.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바람이 있으니까.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해 겨울 바람은 자주 불었다. 김 씨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위로였다. 밤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바람을 맞았다. 그 바람은 어느새 그녀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그녀의 목소리처럼 따뜻했다. 바람이 불면 내가 당신 곁을 스치는 거예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그의 귀 속에서 한경을 내내 울렸다. 그는 그 바람을 맞으며 속삭였다. 그래요? 여보, 오늘도 다녀갔네요. 좋아요,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뒤 수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은 오래 버티기 힘들 겁니다. 김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미 먼 곳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병실에서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여보. 응. 이제 당신도 조금은 쉬어요. 무슨 소리야? 나 없다고 너무 아파하지 말아요. 그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자신의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손등 위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병실 창문이 열렸다.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순의 머리카락이 살짝 떨렸다. 김 씨는 그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속삭였다. 당신, 아직 여기에 있죠.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바람이 있으니까.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해 겨울 바람은 자주 불었다. 김 씨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위로였다. 밤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바람을 맞았다. 그 바람은 어느새 그녀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그녀의 목소리처럼 따뜻했다. 바람이 불면 내가 당신 곁을 스치는 거예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그의 귀 속에서 한경을 내내 울렸다. 그는 그 바람을 맞으며 속삭였다. 그래요? 여보, 오늘도 다녀갔네요. 좋아요,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뒤 수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은 오래 버티기 힘들 겁니다. 김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미 먼 곳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병실에서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여보. 응. 이제 당신도 조금은 쉬어요. 무슨 소리야? 나 없다고 너무 아파하지 말아요. 그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자신의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손등 위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병실 창문이 열렸다.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순의 머리카락이 살짝 떨렸다. 김 씨는 그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속삭였다. 당신, 아직 여기에 있죠.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바람이 있으니까.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해 겨울 바람은 자주 불었다. 김 씨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위로였다. 밤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바람을 맞았다. 그 바람은 어느새 그녀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그녀의 목소리처럼 따뜻했다. 바람이 불면 내가 당신 곁을 스치는 거예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그의 귓속에서 한경을 내내 울렸다. 그는 그 바람을 맞으며 속삭였다. 그래요? 여보, 오늘도 다녀갔네요. 좋아요,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